는 전기의 근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답을 보면 모든 물질은 전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물질 내부에는 전기를 갖고 있는 전하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전기의 근원은 물질을 구성하는 전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이란 또 무엇인가? 물질은 공간을 차지하는 모든 것, 공기, 물, 땅, 식물, 동물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약 100여 종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물질은 정기적 중성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물질의 기본 구성과 전기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먼저 물질을 분해를 하게 되면요, 분자와 분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분자를 또 분해하게 되면 원자와 원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또 이 원자를 분해하게 되면 원자 핵, 그리고 전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끝으로 원자 핵을 분해하게 되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 내부의 구성 요소가 갖는 전기적 특성을 살펴보면 양성자는 플러스 극성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극성을 가지지 않는 중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분해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조금 전 여기에 그림에 설명한 것과 같이 물질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려는 최소의 단위이다. 이것은 이제 분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원자 같은 경우에는 분자와 다른 독자적인 성질을 갖는 최소 구성 단위이다. 그리고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눠진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원자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의 중심부에는 원자 핵이 위치하게 되고요. 전자는 원자 핵 주변의 궤도를 따라서 공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양성자 수와 전자는 서로 동일 개수를 갖는다. 그리고 양성자와 전자는 서로 정반대의 극성을 갖는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원자 내부의 총 전하는 대수적인 합은 제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원자가 되겠고요. 여기 내부에 있는 것이 원자 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바깥에 있는 곳이 전자가 되는데요. 원자 핵 내부에 양전하와 그리고 전자의 음전하가 대수적인 합을 이루게 되면 이제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인즉슨 전기적 특성이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중성을 띠게 된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물질의 대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자는 중성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인가 에너지에 의해서 그리고 외부 충격에 의해서 전자의 이탈 또는 추가에 의해서 물질의 극성이 중성에서 이제 양으로 변하든지 음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대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성인 원자의 외부 에너지에 충격을 가하게 된다면 최외곽 전자는 공전 궤도를 벗어나서 원자 내에 전자 부족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는 밖으로 빠져나가 있는 상태고 원자는 양전하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자는 결국은
양전하를 띠게 된 원자로 남게 되는 것이죠. 아래 그림을 보면서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가 원자가 되겠고요. 여기가 원자 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자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음전하가 하나 있고요. 양전하가 하나 있는 상태에서 평행을 유지하고 있는데 중성을 띠고 있죠. 현재. 그런데 외부의 충격, 그러니까 정기적인 어떤 충격이나 열에 의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여기에 있는 전자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원자는 원자 핵인 플러스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양전하가 되고요. 하나도 없는 음전하가 되겠죠. 그래서 원자는 양전하로 대전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중성인 원자가 외부로부터 전자를 추가로 받아들일 때 그때를 이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전에는 외부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전자가 밖으로 나갔을 경우이고, 이번에는 외부로부터 전자가 추가로 흡수될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성인 원자가 외부로부터 전자를 추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원자 내부의 전자는 과잉 공급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원자는 음전하로 대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앞전에 이런 원자 구조였다면 중성 상태의 원자 구조였는데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해서 전자가 내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음전하가 하나가 더 많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원자는 중성 상태에서 이제 음전하가 하나가 더 많게 되는 음전하로 대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전자가 빠져나갔을 경우와 그리고 외부 충격에 의해서 다른 전자가 들어왔을 때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개의 모든 과정을 우리는 대전이라고 합니다. 하나가 더 많아지든지 하나가 더 빠지든지 이 과정을 대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성이 플러스로 변하든 마이너스로 변하든 이런 과정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로 다른 물질의 마찰에 의한 대전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열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물질을 접촉해서 문지르는 마찰로 인해서 각각의 물질이 전자를 잘 내어놓거나 잘 받아들이는 물질의 순서를 나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전에 배웠던 대전에 대해서 연결되는 과정이 되겠죠. 첫 번째로 상대적으로 전자를 잘 내어놓는 물질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자를 잘 받아들이는 물질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잘 내놓는 물질이라면 양전하로 대전되기 쉽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자를 잘 받아들이는 물질이라면 음전하로 대전되기 쉽다는 이야기죠. 아래 그림은 대전열에서 인접한 물질 순서의 차이가 클수록 각각 대전된 전하량이 큰 거를 이제 표로 나타냈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냈죠. 이렇게. 자, 먼저 가운데를 보면 여기 면을 중심으로 해서요. 왼쪽으로 보면 종이, 알루미늄, 비단, 고양이 털, 기타 등등 머리카락, 유리, 토끼털 이렇게 양전하로 대전이 잘 되는 물질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요. 음전하로 대전이 잘 되는 물질의 순서를 나타냈습니다. 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강철, 나무, 합성수지, 호박, 왁스, 고무풍선까지 해서 저기 끝에 실리콘까지, 테프론까지 이렇게 그림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를 제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로
고무풍선을 문지르면 각각의 극성은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풀이 과정을 보면 대전열을 나타낸 그림 1-9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대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무풍선과 종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종이가 고무풍선보다 전자를 잘 내놓는 물질이다. 그래서 종이는 플러스 극성인 양전하로 대전될 것이다. 그리고 고무풍선은 종이보다 전자를 잘 받아들이는 물질이므로 고무풍선은 마이너스 극성인 음전하로 대전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을 해봅시다. 먼저 종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이는 극성인 양전하로 대전된다고 했습니다.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양전하로 대전되는 그 구성에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다음 고무풍선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를 잘 받아들이는 물질이다. 그래서 고무풍선은 마이너스 극성인 음전하로 대전되기 쉽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무풍선이 여기에 있지요. 따라서 이 풀이 내용대로 종이는 플러스 극성, 그리고 고무풍선은 마이너스 극성으로 잘 대전이 된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전기력의 발생 원인과 구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고정된 절연체 아래 실을 달아서 양전하와 음전하를 이렇게 달아놨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전하 사이에서 잡아당기거나 밀어내는 전기력은 왜 생기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답은 전하 분포가 원래의 중성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전하를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을 한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전하가 극성이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음전하와 여기에 있는 음전하 역시 마찬가지 극성이 같죠. 그래서 이런 같은 극성들의 이제 전하들은 서로 밀어내려 하는 그런 전기적 척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하 분포가 원래의 중성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전하들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하게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세 번째 그림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극성이 다르게 되죠. 다른 극성끼리 만났을 때는 서로 잡아당기는 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 역시 마찬가지. 이것은 뭐냐면 전하 분포가 원래의 중성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전하들 사이에 전기력을 작용한 현상이 되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